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오늘 두 번째 도전을 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여기 왔었을 때 경조사가 있어 가지고 못 갔고요. 오늘 두 번째로 다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갈 곳은 평택 쪽에 있는 개화식당입니다. 개화식당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초 학습을 좀 하자면, 개화식당 전에 이 평택의 그 화교중식당의 시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홍행원이라는 중식당이 있습니다. 뿌리는 거기에 있고요. 홍행원은 1928년에 평택에 오픈을 한 화교중식당입니다. 홍행원 초대 사장님의 장남분이 나중에 이제 차리신 게 개화식당이에요. 개화식당은 1960년에 오픈을 했고요. 현재는 2대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화교 중식당입니다. 개화식당이 101년 됐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홍행원 자체, 기초가 될 수 있는 홍행원 자체가 101년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가 95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거고, 개화식당이 63년 됐어요. 홍행원에서 나온 중식당이 이제 장남이 차린 게 개화식당이고, 삼남이 차린 게 동회장이라고 있습니다. 동회장을 차리신 삼남이 다시 홍행원으로 재오픈을 하셔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약간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알고 계셔야 평택 중식당을 이해하기 조금 더 좋습니다. 개화식당은 평택이나 이제 중식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최근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2020년에 생활의 달인 은든식달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깐풍기하고 볶음밥을 다뤘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2021년 작년이죠. 12월 달에 그 대식가이신 유튜버 찌양님께서 오셔서 한번 또 싹 먹고 가셨나봐요. 그래서 많이 더 회자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추천 메뉴는 이제 문 앞에 써 있어요. 식사류입니다. 유니짜장, 그리고 옛날 짜장, 그리고 원조 짬뽕, 요거가 이제 바깥에 유리에 적혀 있고요. 보통 이제 첫 방문에는 좀 가볍게 탕수육이나 깐풍기 정도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깐풍기 먹고요. 식사로는 유니짜장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홍행원으로 홍행원이 아니지 개화식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화식당의 내부 모습입니다. 화교 느낌이 나는 벽걸이와 액자가 있고, 홍행원과 개화식당의 팻말이 크게 걸려 있네요. 주방이 보이는 안쪽에도 자리가 있었는데 앞자리에 계신 분이 너무 노려봐서 사진만 살짝 찍었습니다. 저는 입구 근처에 있는 홀에 앉았고요. 벽을 보고 식사하는 왕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유가 있어서 외로운 식사가 되진 않겠네요. 반찬은 단무지, 양파, 춘장입니다. 깐풍기입니다. 뼈를 발라 먹으라고 큰 그릇도 주시네요. 발라 먹어야 되는 깐풍기인가 봐요. 우선 양이 꽤 많았습니다. 간장 베이스로 고추와 마늘, 양파, 당근 등을 넣고 마르게 잘 볶아낸 잘 나온 깐풍기입니다.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서 튀기지 않고 소스와 계속해서 볶아낸 깐풍기로 닭고기를 그대로 느끼며 뜯을 수 있었고요. 간장 베이스이긴 하지만 마늘과 고추의 매운 향이 잘 스며져 있어서 깐풍기 맛은 잘 내고 있었고, 은근히 맵더라고요. 맛있고 괜찮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먹기 좋은 크기의 닭고기 조각이긴 하지만 거의 매번 뼈를 발라 먹어야 하는 불편함이 좀 있었어요. 깐풍기 조리를 뼈 있게 하냐 없게 하냐는 어디까지나 조리하시는 분의 마음이지만, 먹을 때마다 뼈를 발라 먹을 생각부터 하고 먹어야 되니까 편하게 먹긴 힘들었어요. 그거 외에는 다 괜찮았습니다. 양도 좋고 맛도 좋고 조리 상태도 좋았거든요. 닭도 닭이지만 깐풍기 소스가 그냥 요리로만 먹고 끝내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볶음밥하고 되게 잘 어울릴 만한 그런 깐풍기 소스였거든요. 양이 많아서 3분의 1 정도 남겨오긴 했는데 흰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었고요. 이거 완전 밥도둑이었습니다. 좀 맵긴 했지만요. 생활의 달인에서 왜 깐풍기와 볶음밥을 찍어갔는지 대충 예상이 되더라고요. 개화식당에 바란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문득 들었던 생각인데요. 탕수육 부먹 찍먹 있듯이 깐풍기를 뼈 있는 깐풍기, 뼈 없는 깐풍기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하는 웃기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치킨집에서는
팔잖아요. 뼈 있고 뼈 없는 치킨. 그냥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개화식당에서 깐풍기 드실 때 닭고기 먼저 다 드시고 소스 아껴 두셨다가 가능하면 볶음밥 같이 시켜서 소스까지 다 비벼 드시고요. 볶음밥이 부담스럽다면 공깃밥을 주문해서 그릇에 넣고 싹싹 비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로 주문한 유니짜장입니다. 짜장 색깔이 좀 빨갛죠? 유리문과 천막이 반사돼서 제대로 된 짜장색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짜장 종류는 옛날 짜장과 유니짜장이 추천되고 있고요. 가게에서는 유니짜장을 더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매콤하니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먹어보니 말 그대로였습니다. 유니짜장이 매워요. 근데 이게 썩 좋은 매콤함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녀본 중식당 중에서 유니짜장으로 많이 호평받는 곳은 대체로 짜장 소스의 끝맛을 깔끔히 잡아주는 순간적인 매운맛이었고 맵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매운맛 짜장면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좀 안 좋게 말씀드리면 고춧가루 넣은 짜장면 맛입니다. 유니짜장의 고기도 그렇게 많이 느껴지는 편은 아니었고요. 사천짜장도 좋아하고 리뷰 없이 편하게 먹는 짜장면에는 습관적으로 고춧가루를 뿌려 먹긴 하지만 생각보다 매운 유니짜장 맛에 땀 좀 흘렸습니다. 뭐 소스는 그렇다 쳐요. 제가 포인트를 잘못 잡고 어설픈 지식 나불거리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면의 식감이 부드럽지 않고 깔깔하더라고요. 표면이 좀 거친 느낌이 있었고 식감도 좀 마른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다 먹긴 했는데 60년 넘은 화교중식당의 짜장치고는 꽤 원초적 본능을 느꼈던 유니짜장이었습니다. 평택의 화교중식당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영업력 63년의 개화식당은 식사 종류를 더 추천하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요리가 더 특화된 곳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깐풍기 하나 먹고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취향은 달라도 오래된 곳만큼 내공이 엿보이는 맛을 잘 내고 계시더라고요. 구석에 앉아서 닭뼈를 하나하나 발라 먹을 때마다 짜증은 냈지만 요리 자체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엔 뼈 없는 요리 쪽으로 시켜 먹어보려고요. 깐풍기는 남겨왔지만 남은 소스까지 다 비벼 먹었고요. 식사로 먹었던 유니짜장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또 오게 되면 짬뽕 도전하겠습니다. 지훈아, 다음엔 우리 짬뽕 같이 먹자. 알았지? 오늘도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맛있는 중식당 알고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맛있다는 중식당 찾아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라였습니다.